보자. 10번부터 봅시다.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다 알겠지 뭐 아는지 모르는지. 자, 10번 봅시다. 자, 행렬 ABCD에 대해서 dx를 AD-BC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잖아.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부르거든. 행렬식. 행렬식이라고 부르는데 행렬 A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 세제곱의 행렬식하고 9A의 행렬식 곱하기 9가 같고 싶대. 그 결국은 행렬 계산해달라는 거야. 행렬 계산합시다. 우리 선생님이 행렬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 곱하기도 그렇고 계속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 숙제가 중요하다고. 너희가 되게 생소하잖아. A 제곱부터 계산해 봅시다. A 제곱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면 차근차근 할게. 그냥 9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9 곱하기 3 9 더하기 3p 이렇게 되나? 이렇게 곱하면 p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게 A 제곱. 그럼 A 세제곱은 A 하나 더 곱해주면 되니까 차근차근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산합시다. 그럼 A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27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27 맞아. 27 더하기 9p 3p 제곱 27 더하기 9p 더하기 3p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p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게 A 세제곱이야. 그럼 이제 dA 세제곱을 표현할 수 있겠지? d A 세제곱은 행렬식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니까 얘 0이니까 필요 없지. 그래서 27p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27p 세제곱. 이게 이제 dA 세제곱이야. 그 다음에 d 9a 이걸 해볼게. 우리 이제 옛날에는 행렬식 가지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는데 선생님은 이제 행렬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9a를 써가지고 그냥 행렬식을 만들어. 이걸 써보면 이제 뭐가 나올지 느낌이 올 거거든. 27 그 다음에 0 9p 이게 이제 9a지. 그럼 행렬식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뺀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선생님 3의 5제곱이라고 쓸게. 3의 5제곱에 p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9a의 행렬식이 되겠네. 거기다가 9를 곱한 게 갖고 싶대. 여기다 9를 곱한 게 갖고 싶대. 이렇게. 이거 풀고 싶은 거네. 이거. 여기 계산하면 되지? 27 이렇게 약분하면 3의 4제곱. p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p로도 약분합시다. 약분하면 p 제곱이 8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양의 실수 p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p는 9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름 몰라도 되는데 행렬식이라고 부르거든. 행렬식은 우리는 지금 그냥 행렬 만들어서 하면 돼.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기억할 필요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 그 다음에 11번. 행렬 스텝 1은 안 해요? 아마 스텝 2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던데 우리 반은? S반은? 선생님 수업을 너희 행렬 전에 A반 가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라 숙제 전달을 잘못 받은 건가? A반 가서 들었던 친구들? 나 스텝 1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안 했어. 나 20문제 풀어줄래. 자 봅시다. 자 11번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 A의 120제곱을 fx gx라고 하겠다. 이렇게 행렬을 여러 번 곱하면 행렬도 이제 복소수처럼 거듭제곱이 좀 간단해지는 규칙이 있다 그랬으니까 몇 개 해보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fx 더하기 g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자 우선 행렬 A 거듭제곱 몇 번만 해봅시다. 자 A가 지금 1, 0, 1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되게 예전보다 행렬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냥 해보면 돼. 뭘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럼 자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니? x제곱? 이게 지금 a제곱이야. 그럼 a 세제곱도 계산해볼게. a 세제곱 여기다가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1, 0, 1, x 이렇게 계산해보면 자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되겠다.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 이러면 좀 느낌 오겠지? 만약에 불안하면 한 개 더 해봐도 돼. 근데 지금 세제곱을 했더니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여기는 1 더하기 x였거든, 제곱은. 그 다음에 세제곱했을 때 여기가 x 세제곱. 제곱했을 때 x 제곱이야. 그럼 이제 a의 120제곱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얘는 지금 이쪽에 오는 수는 a 제곱도 1이었고 a 세제곱도 1이었으니까 120제곱해도 1이 나왔을 거고, 이쪽은 뭐가 나왔겠니?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해서 쭉 가서 지금 제곱 차수보다 하나 모자르게 나오지. 제곱일 때 1차였고 세제곱일 때 2차였으니까 120제곱에서는 119제곱까지 왔겠다. 여긴 0이었고 여기가 행렬의 제곱의 차수랑 똑같았으니까 120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는 1이었고 얘가 fx, 얘가 gx가 되겠네. 그럼 fx 더하기 gx를 x-a로 나눈 거, fx 더하기 gx가 뭔지만 쓰고 갈까? fx 더하기 gx가 1 더하기 x 더하기 쭉 해서 x의 120제곱까지. 그럼 지금 fx 더하기 gx를 x-a로, 그러니까 얘가 1이잖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p? 그럼 p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집어넣은 f1 더하기 g1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니? 이거 총 몇 개지? 여기가 1제곱부터 120제곱까지가 120개니까 121개지. 그래서 다 1 집어넣으면 1이 121개 나오니까 121 이렇게 나오겠다. q는 x 플러스 1로 나눈 거지. x 플러스 1로 나눈 거니까 얘 0으로 만드는 값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f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씩 다 지워지지. 그럼 121개니까 홀수개니까 한 개가 남을 거 아니야. 뭐 맨 마지막 개가 남겠지? 맨 마지막 개.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120제곱 1이 남겠다. 그래서 답은 122. 5번이 답이 되겠네. 규칙성 찾는 거, 행렬의 거듭 제곱은 규칙성을 띠니까 몇 번 해보면 된다. 다음에 13번. 13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이거 선생님 좀 팁을 주면 내가 만약에 감각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에 식을 써봐. 내가 찾아야 되는 거에 식을 써서 결국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곱하면 되는지를 보면 되거든. 이렇게만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 두 개를 이렇게 곱한다고 쳐봅시다. 2차 정사각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곱하니? 요거랑 이렇게 곱하지. 오른쪽에서는 세로 열, 왼쪽에서는 가로 행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잖아. 그래서 세로 형태가 오른쪽에 와야 되고 가로 형태가 왼쪽에 와야 된다는 것만 조금 익숙해지면 되거든. 그럼 지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 B 두 학과의 수지 모집에서 특별 전형의 지원자 수의 합을 M이라고 해달라 그랬고 A 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지원자 수를 N이라고 한다 그랬어. A 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을 N이라고 하겠다. 그럼 봅시다. M은 뭐냐면 A, B 두 학과의 수시 모집에서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이거든. 그럼 A, B 두 학과에서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은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빨리 숙제하지 말고 여기 봐. 여기 봐. 자, 특별 전형 A 학과, B 학과 특별 전형이 지금 여기가 선발 인원수지? 그 다음에 A 학과, B 학과의 특별 전형의 경쟁률이 여기야.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 경쟁률은 선발 인원수분의 지원수라고 또 친절하게 주고 있잖아. 그럼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원자 수는 이거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 경쟁률 곱하기 선발 인원수가 되겠네. 그 선발 인원수, 경쟁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B 두 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A 학과의 특별 전형 선발 인원수가 10명인데 경쟁자가 20.4니까 여기다 써볼게. M은 이렇게 한 번만 써봐. 10 곱하기 20.4
이게 지금 A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가 되겠지? 그 다음 B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를 더할 거잖아. 이걸 더할 거잖아. B학과의 특별 전형 지원자 수는 경쟁률, 아니, 선발 인원수 20명에다가 경쟁률 15.5를 곱하면 되겠다. 만약에 헷갈리면 식으로 한 번만 써보는 거야. 그럼 저 식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곱하기가 어떻게 돼야 되니? 이렇게 내가 지금 일부러 형태를 잡아놓은 거거든. 여기가 가로고 여기가 세로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는 무조건 세로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가로가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를 지금 행렬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한다면 P, Q, P가 가로, Q가 세로 꼴이니까 P가 왼쪽에 곱해지고 Q가 오른쪽에 곱해져야 되네. 얘는 PQ에 이렇게 있어. 그럼 PQ의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곱한 거에 이쪽 2by 2by 2 2행 2열의 성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놈 M은 PQ의 2행 2열의 성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겠지. 그럼 N은 봅시다. N은 A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지원자 수의 합이거든. 그럼 A는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볼까? A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그러니까 나 A만 여기만 보고 싶은 거거든. 여기 A학과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럼 A학과의 지원자 수는 일반 전형은 선발 인원수가 20명이니까 일반 전형의 그 선발 인원수에다가 일반 전형의 경쟁자를 곱하면 되지. 경쟁률을.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 또 써봅시다. A의 일반 전형의 지원자 수는 20 곱하기 6.5가 되겠지? 20 곱하기 6.5야. 이렇게 식으로 한 번만 써봐. 그 다음 A의 특별 전형의 지원자 수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 전형은 선발 인원수가 10명이고 경쟁률이 20.4잖아. 그러니까 10 곱하기 20.4. 얘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 또 표현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세로고 여기가 가로인 거지.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곱하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세로가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게 가로가 되는 거, 얘는 어떻게 곱해야 되는 거니? QP의 형태로 곱해야 되는 거지. QP의 형태로. 또 한 번만 써볼게. Q의 첫 번째 행과 그 다음에 P의 첫 번째 열을 곱하고 싶은 거네.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한 거니까 곱한 거에 몇 행 몇 열? 1행 1열의 성분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행렬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좀 눈에 많이 익어야 되고, 눈에 익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식으로 써봐. 식으로 써보면 내가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갔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15번. 15번이 이제 조금 난해했을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 문제를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였어가지고 한번 좀 잘 봅시다. (15번) 보자. 전형적인 국어 문제거든. 이게 진짜 국어 문제야. 지금 표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직전조사에서 찬성한 사원 중에서 반대로 바꾸는 비율,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앞쪽은 찬성해서 반대로 바꾼 사람들이, 앞에서 찬성이었는데 이번에 반대로 바꾼 사람들, 이쪽은 뭐냐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사람들이야.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 지금 2차 조사 결과에서 찬성이었던 사람 중에 반대로 바꾼 사람의 비율이 0.1이래. 그럼 얘가 여기 안에 숨어 있는 말이 하나 있는 거거든. 찬성해서 반대로 바꾼 사람이 0.1이야. 그러면 나머지 0.9는 무슨 짓을 했다는 걸까? 나머지 0.9는 찬성해서 찬성이 유지됐다라는 거야. 언제? 2차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차에서 찬성이었던 사람이 2차에서도 찬성이 된 사람이 0.9.
그럼 찬성에서 반대로 바꾼 게 2차 조사 결과잖아. 1차에서 찬성이었던 사람 중에 2차에서 반대로 바꾼 비율이 0.1이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의미하는 게 있겠지. 0.4 이게 뭐냐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거거든. 1차에서 반대였던 사람이 2차에서 찬성으로 바꾼 비율이 0.4야. 그럼 나머지 0.6은 뭐였겠어? 나머지 0.6은 1차에서도 반대였고 그대로 2차에서도 반대였단 얘기야. 반대였단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행렬 B가 뭔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0.9, 0.1, 0.4, 0.6이잖아. 이 0.1, 0.4가 여기 있는 거거든. 이렇게 0.9, 0.6이 얘인 거야. 그러니까 B의 의미가 뭐냐면 선생님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좀 작게 써야 돼가지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0.9가 뭐라고? 1차에서 선생님 찬성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동그라미였던 사람이 2차에서도 동그라미로 된 거지. 얘는 1차에서 찬성이었는데 2차에서는 반대로 바뀐 사람. 얘는 1차에서 반대였는데 2차에서 찬성으로 바뀐 사람. 얘는 1차에서 반대였고 2차에서도 반대인 사람이야. 그리고 얘는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문제를 보면은 1차에서 찬성이 0.7, 반대가 0.3이었거든. 얘는 1차에서 찬성인 사람의 비율, 2차에서 반대인 사람의 비율이야. 그럼 A 곱하기 B가 의미하는지를 한 번만 만들어 보자. A 곱하기 B가 뭐가 의미하는지. 행렬 A 곱하기 B가 뭐가 되냐면 0.7 빨리 집중해서 봅시다. 잘 봐봐. 0.9 선생님이 어제 2학년 아이들 수업할 때 2학년 선배들 수업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거든.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걸 하는데 도형 어려운 걸 해. 너희도 보면 도형 문제가 좀 힘들잖아. 도형 문제를 많이 힘들어해. 왜냐면 도형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 도형 문제라서 어려워.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누적해서 해와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 조금만 공백기가 있어도 힘들어지는 게 도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도형 수업을 하면 선생님 이제 밑에 반 수업을 하면 한 절반은 딴짓하고 있어. 왜 딴짓하고 있냐면 난 어차피 못한다 이거야. 저거 들어봤자 어차피 못하니까 안 해라는 생각으로 딴짓을 한다고.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재영 선생님이라고 사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선생님 예전에 이재영 선생님과 일한 적이 있어서 이재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 뭐냐면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없다 그래. 도망친 곳엔 천국이 없어. 공부하다 너네 많이 도망친다고. 힘드니까 안 해. 어려우니까 안 해. 이렇게 도망친단 말이야. 나는 이거 해도 못할 것 같아. 어려워, 귀찮아, 안 해 하고 넘어가고 도망치잖아. 그럼 거긴 천국이 없다고. 절대 좋은 곳을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부딪혀야 되거든. 한번 해봐. 행렬 어려운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야. 이 의미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봐. 이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해서 여기 하나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럼 0.9 곱하기 0.7, 0.4 곱하기 0.3이거든. 의미하는 게 뭐니? 의미하는 게 뭘까? 얘는 1차 때 찬성이었는데 2차 때도 찬성한 사람이야. 그치? 그럼 0.7 곱하기 0.9는 1차 때 찬성한 사람 곱하기 찬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잖아. 0.63이라고 써볼게 그냥. 요렇게. 그치? 1차 때 찬성이었는데 2차 때도 찬성인 사람이야. 그 다음 얘랑 얘를 곱할 건데 얘가 뭐냐면 1차 때 반대였는데 2차 때 찬성이 된 사람이잖아. 얘는 1차 때 반대인 사람이지. 반대인 사람의 비율에다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비율이 0.12가 나오는 거잖아. 결국은 얘도 뭐냐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이야. 얘가 뭐야? 2차 때 찬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2차 때 찬성이 된 사람들. 그럼 계산 안 해봐도 밑에는 뭐가 되겠어? 2차 때 반대가 된 사람이 나오겠지. 2차 때 반대가 된 사람이 여기 나올 거야.
그 다음 지금 내가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3차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이제 내가 A, B가 이게 나왔잖아. A, B가 이게 나왔어.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2차 때 찬성한 사람, 2차 때 반대한 사람으로 1행 2열짜리, 2행 1열짜리 행렬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C를 곱할 거야. C를 곱해. 그럼 지금 얘랑 똑같은 케이스잖아. 얘랑 똑같은 케이스야. 여기가 0.7, 0.3, 0.2, 0.8. 그럼 얘를 또 곱하면 요렇게 곱한다고 쳤을 때 요렇게 곱한다고 아니지? 얘 미안해. 이렇게 이거 선생님 잘못 썼다. 미안하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곱하면 여기다 쓰고 여기가 2차가 나와야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2차 반대. 다시 써봅시다. 자, A, B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2차 때 찬성한 사람. 그게 1행 1열. 그 다음에 2차 때 반대한 사람이 2행 2열, 1행 2열에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C를 곱할 거야. C를 곱할 거야. 0.7, 0.3, 0.2, 0.8을 곱할 거라고. 그럼 요렇게 곱한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지겠지. 3차 때 찬성한 사람이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곱한 사람이 3차 때 반대가 된 사람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성분이 만들어져야겠어? 어떤 식의 성분이?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얘가 나오는 수밖에 없겠지. 이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1행 2열의 성분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 왜 좀 문제 까다로워. 아마 이렇게까지 내신에서 내진 않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만약에 내신에서 지저분하게 내면 이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요 관계를 좀 볼 수 있어야 돼. 요 관계. 얘는 사실 국어 문제여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우리 이제 행렬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행렬의 곱하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지. 행렬의 곱하기가 지금 너네한테 되게 힘들 거거든. 행렬의 곱하기가 힘든 이유가 하나를 안 배워서 그래. 사실 여기 뒤에 하나를 딱 더 배워야지 행렬이 좀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배워서 그래. 우리 행렬에서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던가 곱셈과 관련된 문제에서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얘가 이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잖아. 이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이 교환 법칙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곱하는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렬이 C가 있을 때, 왼쪽에다가 A를 곱하는 거랑 행렬 C의 오른쪽에다 곱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다른 거다라는 걸 빨리 인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 곱할 때가 있고 오른쪽에 곱할 때가 있는 거다. 근데 지금 가 같은 경우를 보면 곱셈 공식의 상식이 통하는 거잖아. 얘 사실 행렬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곱해보면 이렇게 하면 A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BA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라서 얘가 0으로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이 0으로 사라진다는 거니까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이번 시험에서 첫 번째, 언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확신할 수 있냐면 상식적인 곱셈 공식이 혹은 인수분해가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요것만 좀 기억해줘. 두 번째 이걸 우리가 1차 관계식이라고 부르거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A랑 B의 합 혹은 차가 단위 행렬의 정확히 얘기하면 상수배, A 더하기 B가 2의 형태로 나오는 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생님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거거든.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렬 A에다가 상수배하고
행렬 B에다가 상수배 한 개, 단위 행렬에 상수배 꼴이 나오면 무조건 교환 법칙 성립해. 이거 내가 그 저번 시간에 마플 시너지 할 때도 한번 얘기했잖아. 이걸 기억하는 게 사실 이런 문제들을 좀 편하게 푸는, 쉽게 푸는 팁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가를 보자마자 사실은 교환 법칙 성립하는구나.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 상식적으로 행렬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차를 줬고 곱을 줬어. 그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수분해 문제 풀듯이 풀면 된다고.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을 우리는 차랑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자,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다고. 얘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부호 조심해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공식처럼 쓰면 된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풀어지게면 되겠다라는 거야. a-b가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세제곱 해주고 3배에 ab도 줬지? ab가 3, 0, 연 3. 얘 그냥 선생님 이렇게 쓸게. 3 곱하기 단위 행렬이라고 쓸게. 그리고 a-b. 이거 계산해주면 나오겠다고. 저거 그냥 행렬 곱하기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 생략할게. 그래서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22번. 우리가 이제 행렬에서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원래 우리가 이 뒤에서 역행렬이랑 그냥 몰라도 돼. 너네가 어려운 이유를 좀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이 역행렬이라는 걸 배워. 역행렬이 뭐냐면 행렬 이제 거꾸로 뒤집는 거라서 이게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을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마스터하는 파트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기본적인 걸 안 하고 나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곱하기 형태의 문제들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 어색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선생님은 좀 안타깝지만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그냥 눈에 많이 담아놓는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눈에 많이 담아. 졸지 말고 봐봐. 졸지 말고 봐봐. 토요일 아침이라 내가 힘든 거 이해하니까 졸지 말고 봅시다. 많이 봐야 된다고. 지금 여기 a세제곱은 a가 나와 있고 a의 제곱은 단위 행렬이 나와 있으면 너네는 이걸 지금 보고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감이 안 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형태를 맞추려고 생각해봐. 여기 a 4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면 a 4제곱을 만들 수 있니?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 a 4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a를 곱해볼게. 행렬 그냥 이렇게 맞춰보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a 4제곱은 그럼 a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뭐랑 똑같대? 단위 행렬이랑 똑같대. 이런 짓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숫자랑 다르게 뭘 집어넣어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행렬 a가 주어져 있다고는 하나 이걸 계산해 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형태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a 제곱은 단위 행렬이면 이건 할만 하겠지. 그래서 a 제곱을 계산을 해보자. a3 b 이걸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a제곱 플러스 3b 이렇게 곱하면 3a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곱하면 ab 더하기 2b 이렇게 곱하면 3b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얘가 단위 행렬이 돼야 되니까 1, 0, 0, 1 돼야겠지? 그래서 얘가 0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얘가 1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뭐 맞게 나오겠지? 그래서 곱은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4제곱, 세제곱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30번. 30번 보기 전에 우리 26번 잠깐만 봐볼래? 26번? 이런 게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좀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 26번. 26번 하나 볼게. 요거를 기억하면 너 많이 편해질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렬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선생님 여기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너네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 이런 거밖에 없거든. 요런 걸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는 거야. A 더하기 B가 3의 단위 행렬이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해. 이걸 보고 빨리 잠 좀 깨봐. 아 지금 3분의 1이 자고 있어. 자 얘는 그럼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해. 자 왜지? 왜야? 우리 교환 법칙은 언제는 교환 법칙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확신할 수 있니? 언제 교환 법칙이 무조건 성립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끼리 곱할 때 당연히 교환 법칙 성립하지. 그 다음에 단위 행렬 껴져 있으면 다 교환 법칙 무조건 성립하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신하고 단위 행렬하고만 섞여 있으면 무조건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랬단 말이야. 지금 A 더하기 B가 3의 단위 행렬이니까 B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의 단위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A, B는 무조건 뭐가 돼? A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의 단위 행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 B의 1차 관계식이 단위 행렬의 상수배면 무조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하나를 자기 자신하고 단위 행렬의 1차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빨리 무슨 생각하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 쓸 수 있다고. 그럼 A 플러스 B 알고 A 곱하기 B 알아. 너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과 곱을 할 때 제곱의 합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고. 이걸로 풀면 된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들 보통 이제 답안지들이나 선생님들 푸시는 거 보시면 이렇게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야? A 더하기 B가 3이니까 9이겠네? 마이너스 2배의 K? 되게 쉽게 해결이 된다고. K가 5가 되겠네.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 지금 새로 생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행렬에서 내가 너네한테 줄 수 있는 팁이 이거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이거 뭔가 좀 더 배우면 정말 많은 걸 내가 전수해 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써먹으면 진짜 많은 걸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많은 걸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30번 봅시다. 이런 게 힘들어. 이거는 정말 힘든 문제야. 보통 선생님들도 갑자기 만나면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거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볼 거고, 옛날부터 그랬어. 행렬이, 내가 생각했을 때 행렬이 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된 계기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야. 이런 문제들이 사교육 조장한다고 행렬이 빠졌던 거거든. 원래 이건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 너네 교육과정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역행렬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행렬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느낌이야. 너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수의 표현을 알잖아. 이게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2의 10제곱이라는 표현을 할 줄 알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지수를 안 가르쳤어. 우리가 몰라. 내가 너네한테 2를 10번 곱한 거를 식으로 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니? 2를 진짜 10번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힘들게밖에 못한다고.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문제들이 쉽게까지는 아니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식하게밖에 못한다고. 그래서 시야를 많이 넓혀야 돼. 알겠지? 시우야 힘내자. 자 봅시다. 좀만 힘냅시다. 내가 차마 여자아이들은 이름을 안 부르는데 조라도 좀만 기운 냅시다. 봐봐, 이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들어. 그냥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행렬에서 우리가 힘든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로 기억했으면 하는 게 왼쪽에 곱할 때랑 오른쪽에 곱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거든. 왼쪽에 곱할 때랑 오른쪽에 곱하는 게 다를 때라는 거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원래대로면 이렇게 배워야 돼. 원래대로면 고등학생들한테는 그 누구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원래대로면 B라는 행렬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행렬 A를 곱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행렬 A를 곱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왼쪽에다가 A를 곱하는 방법. 그래서 A, B가 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하는 방법. 그래서 BA가 되는 방법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어떻다고? 다르다고. 일반적으로는 다르다고. 이게 핵심이야, 행렬에서는. 왼쪽에 곱하는 거, 오른쪽에 곱하는 게 달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냐고 물어본 거잖아. 왼쪽에 곱할 때랑 오른쪽에 곱할 때가 같니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럼 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어진 조건에서 한쪽은 왼쪽에다가 한쪽은 오른쪽에다 곱해봐야 돼. 근데 지금 봐봐, 여기 A, B가 있지? 여기는 A, B, A가 있지? 그걸 써먹어야 된다. 그걸 써먹어야 돼.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게 힘든 거야.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이잖아.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여. 그래서 선생님 해볼게. 자, A, B 더하기 B가 있어. 얘가 지금 A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저기다가 우리는 행렬 A를 왼쪽에다가도 곱해볼 수 있고 오른쪽에다가도 곱해볼 수 있다고. 왼쪽에다가 A를 곱해봐서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얘가 A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응. 오른쪽에다도 곱해보자. 여기다가 오른쪽에 곱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곱해야겠지. 이렇게 곱해야 돼? 그럼 이것도 A 제곱이지. 여기다 쓸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맞니? 같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럼 곱해봐.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A, B에다가 왼쪽에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저거 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찾아봐, 빨리.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이거 곱하지 말고 여기다가 쓰자. 이게 더 편하겠다. 지금 보니까 이걸로 할게. 이걸로. 곱하기로 하지 말고 여기다 곱하는 거는 이거 이따가 보자. 이따가 보고 지금 얘는 이게 편하겠다. 봐봐. 내가 A, B, A가 있고 A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묶어봐. 왼쪽으로 묶어보자. 왼쪽으로 묶으면 A에 BA 곱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으로 묶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요게 단위 행렬하고 똑같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묶어볼게. 오른쪽.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묶는 거야. 그러면 A, B가 남지? 여기는 빼기 A가 남을 거고 요렇게 될 거야. 얘가 단위 행렬이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래서 이거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역행렬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거든. 선생님 이거 잠깐 지울게. 힘들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게 내가 안타까운 거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아이고. 이렇게 있잖아. 얘가 지금 요거 쓴 거야. 요거. 여기 단위 행렬이니까 양쪽에다가 내가 마음껏 얼마든지 곱할 수 있잖아. 뭔가를 곱할 수 있으니까 뭘 곱해 볼 거냐면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BA 마이너스 A, BA 마이너스 A지. AB 마이너스 A. 왼쪽에다 요거를 써야겠네. 여기다가 하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오른쪽에 BA-A를 곱해볼게. 양쪽에 오른쪽에다가 얘를 곱해보는 거야. 왜냐면 이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이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써봅시다. A가 있고 요걸 곱할 거야. 그럼 여기는 BA-A가 되겠지. 이렇게. 오른쪽은 단위 행렬이니까 그냥 BA-A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됐다. 이 쉽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돌아와야 되다니. 얘가 뭐야? 단위 행렬이지. 이게 뭐야? 단위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왼쪽이 뭘로 바뀌어? AB-A로 바뀌지. 이게 BA-A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없어져서 AB랑 BA가 같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냥 눈에 많이 익혀놓고 왼쪽 오른쪽에 뭔가를 곱하는 형태를 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해봅시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 계속 이런 식이야. 계속 이런 식. 자, 지금 AB 4제곱이 단위 행렬이냐고 물어봤거든. 이런 거 찾는 거 힘들어. 그냥 사실 되게 얻어 걸리는 건데 지금 내가 AB 더하기 B가 A라는 걸 알고 AB A 마이너스 A제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걸 아니까 이 관계를 또 써먹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너네가 느낄 때 저걸 어떻게 아냐 라고 하면 행렬은 원래 그래. 자, 여기다가 내가 오른쪽에 A를 곱해볼 거야. 자, 어디다가 곱하는 게 되게 중요해. 오른쪽에 A를 곱할 거거든. 왜 곱할 거냐면 이거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오른쪽에 A를 곱해볼게. 그럼 A, B, 여기 오른쪽에 A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B에도 오른쪽에 A가 곱해져야 돼. 이렇게 방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이게 A 제곱이야. 이렇게 돼. 그럼 내가 AB 마이너스 A 제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걸 아니까 A 제곱 왼쪽으로 넘기고 BA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AB A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BA가 되는데 얘가 뭐라고? 단위 행렬이라고? 얘가 단위 행렬이야. 그러니까 BA가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기억에서 뭘 찾아냈냐면 AB, BA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BA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AB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기도 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곱셈 공식에 대한 상식이 통해. 무슨 말이냐면 원래 AB의 제곱은 어떻게 돼야 되니? 원래 행렬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 근데 지금은 BA가 뭐랑 똑같아? 뒤집어져서 이게 AB랑 똑같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곱셈 공식의 상식이 통한다고.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AB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랑 똑같으니까 A제곱 B제곱이 뭐가 돼? 단위 행렬의 마이너스의 단위 행렬의 제곱이니까 단위 행렬. 그럼 똑같이 또 제곱하면 A 4제곱 B 4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겠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디귿 봅시다. 얘도 이제 이거 써먹는 거야. 이거 BA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 항상 이런 식이거든. 보통 기억 찾아서 기억 이용해서 니은 찾고 니은이랑 기억 이용해서 디귿 찾고 이런 식으로 쓸 거라서 저걸 이용을 해봅시다. 지금 BA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거든. BA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야. 그러니까 지금 ABA 마이너스 A제곱은 단위 행렬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은 단위 행렬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단위 행렬은 0이야. 그럼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하고 단위 행렬만 있으면 우리는 뭐가 성립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곱셈 공식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양변에 A 마이너스 단위 행렬 곱하는 행동. 여긴 0행렬이니까 어차피 0이라서 요거 집어넣으면 A 세제곱은 뭐가 나온다? 단위 행렬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A 세제곱은 단위 행렬이야. 그럼 자 이걸 이용해서 해봅시다. 지금 A-2의 40제곱이 3의 20제곱 단위 행렬이라고 물어봤었거든. 그러니까 A-2의 거듭제곱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 A-2의 거듭제곱을 보기 위해서 제곱 한 번만 써봅시다.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우리 이런 식을 찾았다라는 건 차수를 줄이는데 써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단위 행렬이 0이니까 A 더하기 단위 행렬 넘기면 A제곱이 뭐랑 똑같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래서 여기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단위 행렬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나와?
a 제곱 3a가 나오네. 3a. a-2의 제곱이 3a야. 그럼 차근차근 따라봐. 이거 단위 행렬 아니라서 a거든. 그래서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4제곱은 어떻게 돼? 양변 제곱하니까 9a 제곱이지. 이렇게 되지. 근데 a 제곱이 뭐랑 똑같니? 이거 세제곱으로 하자.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으로 할까? a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27a 세제곱이지. 이렇게 되겠다. 27a 세제곱. 그럼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27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6제곱한 게 단위 행렬이니까 얘는 40제곱은 뭐랑 똑같겠어? 40제곱은 뭐랑 똑같겠니? 아니면 좀 더 편하게 할 걸 그랬나? 이렇게 바꾸자. 미안해. 이게 더 편하겠다. a-2의 제곱이 3의 a 제곱이니까 얘는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제곱에 20제곱으로 생각하자. 그럼 얘는 3a의 20제곱이지. 이게 훨씬 편하겠네. 그러면 3의 20제곱 곱하기 a의 20제곱 어디 갔어? 3의 20제곱 곱하기 a의 20제곱. 그럼 지금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었으니까 얘는 2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겠다. 그래서 a 제곱이랑 똑같겠네. 이렇게. 그래서 틀렸겠다. a 제곱이 우선 단위 행렬이 아니니까 얘는 틀렸네. 이게 편하겠네. 좀 힘들어. 선생님이 계속 지금 되게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원래 배우는 문제거든. 원래는 역행렬 가지고 편하게 푸는 걸 할 수 있는 단원인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너네한테 풀라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도 할 말은 없는 거지. 못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스텝 2였고 선생님이 교과 레벨업은 몇 가지 문제를 좀 대표 문제를 풀어줄 거거든. 몇 가지 풀면서 점검을 할 거고 우리가 원래 이제 교과 레벨업해서 클리닉하고 그 다음에 원래 시간이 좀 남아서 뒤에 스텝 3까지 클리닉을 하자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볼 때 또 일찍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교과 레벨업 선생님 대표 문제 풀어주고 스텝 3를 좀 먼저 본 다음에 나머지 클리닉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 어쨌든 한 지금 9분이니까 20분까지만 쉬었다 합시다. 20분까지 쉬었다 합시다. 네네.